이쪽으로 오시고 변호사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네. 아니 자주 오셨어. 아니면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19대 때 태완이법을 만들었습니다. 태완이법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대한민국 역사상 없앴던 국회의원입니다. 태완이의 사연을 듣고 많이 도왔는데 법으로는 태완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을, 태완이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애는 일은 못하고 그 공소시효가 그대로 있는 차원에서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태완이에게는 해당되지 못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꼭 고쳐져야 되는 사례가 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 사건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때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장병이, 세월호 때는 우리 학생이, 그리고 또 지금은 구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스타였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의 보험금 또는 재산들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저희 대한민국의 민법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 아이들만 놔두고 떠나고 나서 불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 등을 또한 찾으려고 하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또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용기 있게 우리 구하라 씨의 경우, 구하라 씨의 오빠가 이런 부당한 경우는 국민의 상식에서 어긋납니다. 저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고요. 제가 그 직전에 이 법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오늘 송기현 우리 법사위 간사님께서 같이 와 주시면서 21대에, 지금 20대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에 상징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법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픔이 있지만 구하라 씨의 구하라법을 만드는데 같이 애써주신 우리 노정원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아픔이 있지만 함께 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꼭 통과시켜달라고 오늘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에 문을 여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먼저 노정원 변호사님께서 또 한번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현 법사위 간사님께서 또한 이 법이 어떻게 하면 꼭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데 좀 복잡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을 대리하게 된 노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구하라법의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입법 청원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을 수 있었고, 이는 구하라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을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구하라법의 통과에 헌신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주신 서영거 의원님, 손기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고 실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민법 상속 결격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의 비극, 2014년 세월호의 비극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래전 해당 자녀들을 버렸던 부모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계 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상속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여부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화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아이나 학생들로 천안함, 세월호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그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라는 유언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정녕 제대로 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여분 제도 또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법원은 기여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 한쪽의 양육 의무의 포기로 인하여 다른 한쪽의 부모가 양육을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여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여분 제도 역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법, 예를 들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 등 많은 법에서 현저히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현저히의 의미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률의 개정과 제정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께 위임한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인 것입니다. 사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가족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혈연주의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국민동의 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의미에 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에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됩니다. 우리 사회가 구하라법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법안이 통과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많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힘이 들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잘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지만 어떻든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좀 더 따뜻하게 구호인 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구하라 씨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더 아픈 사연이 있지 않도록, 우리 구하라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을 좀 주시고 구호인 씨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입니다. 우선 21대 국회의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그리고 제가 11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으로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자랐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라를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라의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저에게 자주 토로하였습니다.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을 항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취하고 조문호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노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내 애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1대에 어떤 내용이 잘 보강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또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송기현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법이 정의에 맞지 않는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입법에 관한 요청을 충분히 다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천안 사건 때 유사한 일이 있어서 충분히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논의가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좀 일찍 시작했으면 20대 국회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늦게 우리 구하라 양의 사건 이후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서 너무 늦게 논의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쟁점을 다 정리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상속 결격이 100% 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조율이 미처 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21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에 의원들께서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법을 만들는데 그 초안을 말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 그동안 정리한 것을 제출받고 우리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것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대에서는 그동안 20대 국회가 늦어진 것만큼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우리 노종원 변호사께서 국민청원을 같이 주도해 주시다가 잘 되지 않으니 의원님 21대에도 꼭 같이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안타까운 내용을 기자회견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 기자회견을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그 와중에 어제 이제 우리 구호인 씨는 지방에서 일을 합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어제 구하라 씨 관련한 재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올라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노종원 변호사님이 우리 구호인 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구호인 씨도 오늘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노종원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이렇게 자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송기현 변호사님께 법안의 진행 과정들을 함께 상의하고 이러면서 송기현 변호사님이 꼭 그 보강해서 이렇게 법이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연도 이야기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내용을 잘 보강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다른 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취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과정이 구호인 씨나 구하라 씨에게는 다시 적용되는 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각오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보편적 정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법으로 만들어서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언론인 여러분이 사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태완이법을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공소시효를 없앴듯이 이번에도 어려운 아픈 이야기들이 더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